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범죄자가 재판받고 싶은 나라, 조 대법원장님, 한국이 죄인의 천국입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 3월 25일 조선일보 사설 범죄자가 재판받으러 오고 싶어 하는 나라라는 기사를 숨막히는 심정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좀 건도형이 등장하는 몬테네그로는 유럽 동남부 발칸 반도의 하드리아 해 연안에 있는 공화국으로 인구는 60만 6,750명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군 정도도 안 되죠. 45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59조 원의 피해를 일으킨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전 테라폼레스 대표에 대해서 그가 도피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했는데 막판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대검찰청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3일 출소 후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던 권 씨는 일단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됐습니다. 조만간 한국 혹은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다시 정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 사건에 관할권을 가진 한국과 미국의 사법당국이 서로 권 씨의 자국 송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권 씨가 한국핵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경제범죄자에게 대해 처벌이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약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권 씨의 경우 국내에서 가상자산의 정권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금융범죄로 처벌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가 날 가능성조차 거론된다고 합니다. 59조를 떼먹고 무죄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반면 미국은 각 죄에 따른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경제사범에 대해서 수백 년 형도 내려진다고 합니다. 폰지 사기범 버니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씨는 미국에서 금융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되어 있어서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100년 이상의 형도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일쑤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사범에게 내려진 최대 형량은 김재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확정된 징역 40년입니다. 많은 사람의 삶은 망가뜨리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전세 사기의 경우에도 191명에게 148억 원 피해를 입히고 사명을 극단적 선택까지로 몰고 간 인천 건축왕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게 최고형입니다. 또 다른 전세 사기에서도 무려 355명에게 보증금 795억 원을 편취했는데 주범은 1심에 고작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빼돌려도 형량이 무겁지 않습니다.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중 무죄가 60.6%, 집행유예가 27.2%, 전체 87.8%였습니다. 87.8%라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지만은 구속될 염려는 전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집행유예니까. 2022년 선고된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 형량은 평균 14.9개월의
불가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핵심 기술을 경쟁업체로 유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는데 1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 지경이니 사기꾼이 더 끓고 있으며 권 씨처럼 천문학적 피해를 입힌 범죄자가 한국서 재판 받겠다고 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100년 걸릴 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안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사에서 보듯이 경찰과 검찰에서 공정한 재판에 신청한 것을 첫째, 법원이 인정을 발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둘째, 판사가 죄인이나 변호사와 유착해서 죄인을 봐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유착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권순일 대법 판사 등의 불법을 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넷째, 국제적 판례를 분석해서 우리나라 판사의 판례를 재검토해서 판사의 불법을 척결해야 하며 다섯째, 우리 판사들이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